낭만과 추억의 그 시절 추억의 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오늘 키워드 보겠습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정수 문제를 늘리자고 주장을 해서 지금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과연 국회의원 정수 줄여야 되나 늘려야 되나 오늘 출연자 여러분들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육 교수님. 네. 이 국회의원 정수, 이게 뭐 꼭 선거 앞두고 꼭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글쎄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늘려야 됩니까? 진짜? 저는 약간 지금 우리가 본말이 좀 전도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치 개혁이거든요. 정당 개혁이고.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헌재가 판결한 선거구. 인구 편차가 3대1에서 2대1로 2대1로, 예. 줄이는 이제 그 부분을 충족시키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인데 오히려 이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무슨 목표 같이 이렇게 조금 변질이 된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걱정도 되고 조금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지금 현행 의원 정수가 300명으로 못 박혀 있고 지역구가 246명, 비례대표가 54명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세민연의 혁신 5차 아닌가요? 거기를 보면 이제 2대1로 하자. 지역구와 비례대표 네. 2대1로 하자. 그렇게 되면은 246에 이제 2대1로 나누면 그게 아마 369명 됩니다. 그죠? 비례대표가 그렇죠. 246에서 2대1로 맞추다 보면 또는 260명으로 지역구 정수를 더 늘리고 비례대표를 130명으로 하자. 그래서 390명을 만들자라는 안까지 나왔거든요. 이종걸 원내대표가 그렇습니다. 얘기했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의 정서는 국회의원 숫자를 오히려 줄이라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큰 신뢰를 못 줬고 또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줄여야 된다는 게 국민들의 정서라서 저는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이제 정수를 늘리는 문제는 일견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의 현 정치 구도가 정당 구도가 이제 지역을 볼모로 한 지역 패권주의적인 지금 정치 구도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도 이제 폐쇄적인 정치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이 지역마다 지금 이 지역적인 대립과 갈등이 첨예화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풀려면은 이제 정치 신인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지금 폐쇄적인 양당 구도를 깨서 좀 다양한 이제 정치적인 구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점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거는 나름대로의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제 조건이 의원 정수를 늘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정치와 정당을 개혁하는, 다시 말해서 이 지역 패권주의적인 이 정당 구도를 깨고 또 기득권을 내려놓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의원 정수를 늘리는 그런 이제 2차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거는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지만은 예. 오로지 의원 정수를 늘려야만 정치가 개혁이 되고 정치 신인들이 참여한다고 이렇게 바뀌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거다 하는 점에서 저는 우려가 되고 또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또 행정부를 확실히 견제하기 위해서는 의원 수가 좀 더 늘어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의원 각자가 헌법기관의 독자성을 갖지 못한 채 당론이나 지도부의 결정에 묶이고 더욱이 또 요 최근에 대통령 말 한마디에 다들 싹 풀이 죽는 그런 영혼 없는 의원들이 아무리 많이 늘어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이제 시각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게 참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요. 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혁신위는
지금 혁신위가 이렇게 뭐 의원을 늘려라 줄여라 뭐 그 외부적인 일을 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혁신위가 이런 자격이 있는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사실은. 그 자기네 혁신이라고 혁신이라는 건 맞아요. 새정년 혁신이. 예. 그러니까 새정년.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는 지금 본인들 자체 내에 잘못된 것들을 혁신하라고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내부적인 문제의 혁신안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내놓고 진단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지 지금 외부적으로 돌려가지고 국회의원 수를 늘려라 줄여라 또 그런데 또 여기다 대고 이건 국민 정서하고 반하는 대로 가는 거죠 이게. 국민은 오히려 국회를 없애라. 응? 국회의원을 차라리 없애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지금 1년에 그 1인당 세비를 쓰는 게 한 10억 정도 써요. 한 7억에, 네, 7억, 거의 7, 뭐 8억. 보좌관들까지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네. 한 10억 정도, 10여개 쓰면 지금 예를 들어 300명이면 3천억 쓰는데 69명 늘리면 690억 더 늘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세비는 줄인다는 얘기죠, 지금. 그런데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게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세비를 고정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 3천억을 369명이 쓴다 하면 저도 이게 아는 혁신 아닙니다. 아는 혁신 아닌데 국회의원들이 그걸 받아들이겠냐 이거예요. 현재 국회의원들이 지금 있는 것도 늘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있는 것도 어떻게 하면 더 조금이라도 늘리고 연금도 받아야 되고 뭣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69명 늘리고 3천억까지 그냥 쓰자. 그러면 여당이 받아들이겠어요? 야당이 받아들이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혁신위는 국민 정서를 읽고 또 거기다 대고 자기 혁신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남들에 대한 것을 돌려가지고 한다는 건 이건 혁신위가 지금 그 어처구니 없는 그런 형태를 그러니까 잘못돼도 한참 한참 잘못됐다. 그러니까 국회 지금 정계 특위가 있어서 선거구 획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현안이 지금 갑자기 자기 당의 혁신을 들고 나올 사람들이 갑자기 새누리당에까지도 이게 영향이 오는 이 혁신안을 들고 나왔어요. 의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까지 돌아온 걸 보면 혁신위원회 5차에서 발표된 것이 국회의원 수를 증원하자는 거였습니다. 지금 국민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90%가 국회의원 증원하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들 중에서도 지금 80%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하려고 그랬는지도 모르겠고 또 하나는 이 혁신위원회가 뭡니까? 4.19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것을 문재인 대표가 책임을 져라. 당신 물러나라 했는데 그걸 물러나지 않고 자기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지금 전체적인 걸 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혁신위원회에서 이렇게 4차에서 나온 것만 봐도 방금 전에 며칠 3일 전에 사무총장을 만들었다가 이틀 있다가 사무총장이 폐기한다는 것도 나왔습니다. 지금 5차에서 나온 것은 지금 다른 거를 지금 인물론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만 갖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것 중에서 하나는 지금 국회의원 수를 뭐 지역구에서 246쪽에서 비례대표 123석을 늘리자고 그랬는데 그 늘리는 원인이 뭐냐 이거죠. 늘릴 필요가 있는가. 늘린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 문재인 대표의 생각이 지금 혁신위원장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민련에서 친노들은 출마를 않고 비례대표제로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이 나가서 싸워서 지든 이기든 관계없이 당의 표를 많이 얻으면 비례대표제를 많이 얻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어떤 꼼수 비슷한 거를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를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죠. 지금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 뭐 60만 명 중에 국회의원 수가 하나랍니다. 59만 몇 명 중에서 하나. 우리는 지금 17만 명 중에 하나인데 이걸 굳이 늘려야 되느냐. 또 세비. 방금도 이야기했지만은 국회의원 한 명이요. 4년이가 쓰는 게 위원회까지 다 포함해서 쓰는 돈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그 40억이 아니고 80억이 들어간답니다.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 쓰는 거를 보면 그냥 국회의원이
자기 돈 받아오고 보좌관들 7명 돈 받아오는 게 10억 들어가는 거지만 그 외에 가서 활동을 하면서 쓰는 돈이 국회에서 공통비로 쓰는 것이 계산하면 80억이 들어간답니다. 한 명당. 근데 지금 예산에서도 이거를 더 할 수가 없는 걸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 것도 하나가 문제가 있고, 지금 혁신위원회에서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참 좀 너무 앞서가는 거죠. 이거는 혁신위원회 자문기구입니다. 자문기구에서 지금 세민연회 전체를 다 구성해가고 있는 최고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제가 잠시만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요, 코앞에 두고서 3년 전에도 이런 게 논의가 있었어요. 3년 전에도 선거구 확정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그 당시에 299석 했습니다. 그때 세종시가 이제 생기면서 과연 세종시 그 선거구 증설에 따른 이제 선거구 조정이 막 굉장히 시끄러웠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선관위가 권고를 했어요. 이번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세종시만 한 석 늘려서 300석으로 갑시다. 이렇게 하니까 여야가 아니 손살을 쳤어요. 아니다. 의석을 뭐 하나라도 늘리면 국민이 싫어할 텐데 그거를 늘리면 됩니까? 하다가 하루 딱 지나고 나서 딱 받은 거죠, 여야가. 그래서 선관위가 하라는데 뭐 우리가 어떻게 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관위 핑계를 대고 세종시가 한 석이 늘어서 지금의 300석이 됐습니다. 저도 그 전례를 예, 가장 좀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대놓고 이제 뭐 60석, 69석, 뭐 90석을 더 늘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00석인데 예를 들어서 그럼 비례대표를 늘린다 치면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면은 246개 지역구를 200명으로 줄이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기득권이고 줄여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 네. 오히려 이제 그거는 지키고 이제 의원 정수를 늘려서 비례대표를 늘리자. 그러면 비례대표를 또 늘리는 것도 좋은데 지금 현재 비례대표를 우리가 선정하는 절차나 기준을 보면 과연 신뢰할 만한가? 뭐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공천 헌금의 자본도 있었고 그동안에 그런 현재의 제도, 현재의 의식, 현재의 문화를 가지고 의원 정수를 늘려봤자 원래 목표로 하고 있는 뭐 지역구도를 타파하고 정치를 개혁하고 정당을 개혁하는 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이 정치인들이 결정한 것보다 이것을 제공한 학자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반박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두 가지의 이제 통계를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하나는 이제 그동안에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해서 외국의 사례를 자꾸 이게 활용한 게 뭐냐면 아까 우리 의장님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 한국의 국회의원 1인당 국민의 수가 그 17만 가량 된다. 이런 거고 이게 OECD 국가의 60-7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일은 13만이고 프랑스는 11만이고 뭐 영국은 9만 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원 정수를 더 늘려야 이 국민 대표성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통계를 활용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염두에 둘 거는 뭐냐면 스웨덴의 국회를 들여다보면요. 스웨덴은 지금 국회의원 보좌관이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9명이거든요. 보좌관, 비서관이.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여러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스웨덴의 국회의원은 한 번 4년 임기를 하고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떠나는 이직률이 30%입니다. 10개월 동안 상시적으로 의회를 열어야 되고. 그러니까 자유로 떠나는 거죠? 그렇죠. 예. 너무 힘들다 이거죠. 네. 그리고 혼자 일을 해야 돼. 물론 이제 국회에서 공동 보좌관을 제공을 합니다만 개인 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혼자 다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의원 1인당 임기 내 그 법안을 만든 숫자가 87개입니다. 평균. 그리고 뭐 200개 이상을 만든 의원도 40명이 넘어요.
최근 통계가. 놀 시간이 없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특권도 없고요. 네. 기득권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참고 안 하고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아서 국민들의 존경과 신뢰라는 특권을 갖는 국회의원을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숫자만 늘리면 특권이 없어지거나 또는 뭐 지역 분할구도, 지역 패권주의가 깨진다, 깰 수 있다. 그리고 비례대표를 늘리면 참신한 인물이 들어온다. 이런 전제 조건은 충족이 안 되는 거지요. 우리나라 현재 제도나 수준을 가지고는. 그래서 저는 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는 그거는 이제 앞서 더 중요한 문제, 정치를 개혁하고 국회의원의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이런 문제가 해결을 해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의원 정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그거를 설득하고 설명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면 이게 해결된다고 하는 거는 저는 이게 앞뒤가 바뀌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네. 걱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게 항상 이 어떤 논점들이 이렇게 나오다 보면 이 국민을 바보로 알아요. 이 국회의원이 됐든 뭐 우리 이걸 제공했던 그런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뭔가 제도가 바뀌고 뭔가 이렇게 바뀌면 진짜 바뀌는 줄 알아요. 지금 육 교수님 얘기했듯이 실제 의원들이 해야 될 기본이 뭐냐, 응? 이런 것들을 알고 의원 지금 예를 들어 절반으로 줄인다고 이 정치가 안 돌아갈 것 같아요? 돌아가죠. 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예. 200명으로 줄인다고까지 그때. 아니 차라리 몇년 저는 전에 이렇게 제안했으면 좋겠어요. 16개 시도에 있는 이 저기를 갖다가 한 10명씩 하고 거기에 선관위가 얘기했듯이 2대1로 한다 그러면은 16개 10명씩 하면 160명에다가 거기다 80명 해가지고 하면 240명 이 정도로 해가지고 정치를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이게 혁신안 어떻게 팍 줄여가지고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이러면 이게 혁신안 맞아요. 그런데 있는 것도 잘못됐다 가는데 그걸 가지고 느리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쟁점화 시켜가지고 이게 국민들을 호도시키는 거예요 이게. 네. 늘려야 되느냐 줄여야 되느냐 늘려야 되느냐 줄여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바보를 만드는 거예요. 국민들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 혁신이 아니 모르겠어요. 이 국회의원을 다 매도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혁신이가 지금 그 새정년에 그 혁신이가 내놓은 안은 국민을 바보로 한다. 그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네. 싶어요. 네. 지금 새정년에 정당 정치는 국민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 정당 정치를 하려면 국민들의 여론을 감안해서 그 여론이 무언가를 봐가지고 그 여론에 의해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혁신위원회에서 내온 내용은 국민과 여론과는 아무 뜻도 관계도 없이 자기네들 패거리 정치에 자기네들끼리 그냥 좋은 일만 하고 어떻게만 자기네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가 이 생각만 해갖고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외면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은 지금 현재 비례대표제도 없앴으면 하는 거예요. 없애자 이거지. 왜? 비례대표제가 먼저 번에 나왔을 때 김현 의원 또 문제에 대해서 또 법적으로 네. 가야 응? 이런 의원들 몇 명 때문에 사실 비례대표가 굳이 필요하냐. 사실 비례대표제를 처음 만들 때는 전문성을 가지고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국회에 와서 이 법을 고치는 데 쓰려고 이렇게 만들었던 건데 그거와는 다르게 지금 현재 새정년에서는 어떻게 하면 자기네들 패거리들을 많이 집어넣을 수 있나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는 처음에 자기가 들어오면서 28 전당대회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내용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국민 경선을 치르겠다, 오픈 프라이머를 꼭 실행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선거 공약입니다. 선거 예, 공약에도 당시. 그렇게 해서 예, 당선했을 때 그 자리에서 당선 소감에서도 그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를 지키려고 생각을 하고 지금에 와서 바꾸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약속을 한 것은 국민들과 약속입니다. 당대표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당대표는 자기네들끼리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생각을 해서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혼자에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자기의 코드에 맞는 사람과 함께만 가는 것이 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 비례대표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조경태 의원은 비례대표제를 폐지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지를 주장했는데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좀 전에 육 교수님이 얘기한 그 스웨덴이나 이런 그 북부에 있는 그 의원들은 우리나라 의원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의원은 우리가 수가 OECD 회원국에 보면 적지만은 그분들은 무보수, 명예직도 많고요. 또 보좌관도 없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뭐 이런 게 많은데 우리는 얼마나 권력자입니까? 의원 하나가. 또 하나 비례대표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비례대표가 우리나라에 최초에 도입한 게 1963년도입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구라고 해서 온전전자를 썼는데 사실은 돈전자를 썼죠. 돈으로 뭐 20억, 30억, 뭐 몇십억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구가 된 게 오늘날의 비례대표인데 사실 그 일본에서 그 당시에 그 비례대표를 했기 때문에 도입을 했는데 지금 일본은 안 합니다. 그리고 비례대표가 없는 나라가 미국, 영국, 독일 이런 데는 비례대표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 잔재를 갖고 지금도 비례대표를 하는데 제 생각도 비례대표는 없애는 게 차라리 그거를 지역구로 돌려주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데 육 교수님 비례대표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늘 이 정치권에 대해서 불만이 뭐냐면 이게 왜 꼭 선거 1년도 안 되는 불과 이제 8개월 남겨놓은 입장에서 항상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거죠. 미리미리 이 개혁에 관한 정치개혁, 정당 개혁에 관한 문제는 미리미리 연구하고 안을 잡아서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선거에 임박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당리당략으로 가고 선거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게 바뀌게 되고 또 여야가 야합을 해서 이거를 결정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올바른 결과를 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요. 지금 헌재 판결에 의해서 우리 대전시는 한개 선거구의 증서를 기대하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또 자칫하면은 이런 문제에 휩싸이다 보면 이게 떠내려가지 않겠나. 이 문제, 선거구 증설 문제가. 또는 의원 정수가 늘어나면은 또 이거는 기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뭐 특히 영남 호남을 중심으로 한 이런 지역 패권주의에 의해서 오히려 거기에 더 선거구의원 숫자가 늘어나고 오히려 또 대전은 상대적으로 굉장한 그 소외나 차별을 받지 않겠나. 이제 이런 점이 저는 한 가지로 우려가 되고요. 아무튼 저는 그 지금 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는 그 이전에 이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200개가 넘는다거든요. 특권이. 특권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스웨덴이나 다른 선진국처럼 국회의원이 세상에서 가장 고된 직업이 되는 그런 이제 직업으로 가야지. 우리 같이 그야말로 신이 내려준 직업같이 이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봉사 개념이 아닌 거죠. 봉사 개념이 아니죠. 거기는 철저하게 국민에 봉사하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는 거고 우리는 국민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는 이 의식을 깨기 위한 다른 노력이 전제돼야만 의원 정수를 늘리고 정치개혁과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저도 아까 지금 말씀했듯이 제도 문제 절대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의식의 문제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한 봉사를 할 것인가 이런 거가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저는 이제 새정년 우리 그 새정년의 혁신위한테 한번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새정년이 지금 사실은 꽃놀이패예요 이게. 꽃놀이패죠. 왜냐하면 여당의 실정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고 잘못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안만 잘나고 이게 국민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고 하면 이건 뭐 이 의석수를 뭐 늘리니 안 늘리니가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의석수를 왕창 다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대안을 잘 내고 자기 혁신에 대한 어떤 진짜 호된 혁신, 고통스러운 혁신들이 지금 새정년 내부에서 일어난다 하면 국민들은 다 박수칠 겁니다 이게. 그렇죠. 여당의 실정에 우리 새정년의 혁신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 사람들은 한번 믿을 수 있겠구나. 이런 혁신이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국민한테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그런 혁신이면 안 된다는 게 이제 제 주장입니다. 그래, 네, 결론적으로 우리 김성근 혁신위원장이
첫 번 출발을 할 때 참 뜻있는 이야기를 했죠. 사역을 앞에 두고 임금님께 상소문을 쓰는 심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지금부터 혁신위원회는 패권도 없고 계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온 것이 패권도 없고 계파가 없습니까? 진짜 요 부분만큼은 이 패거리 정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문재인 대표께서는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국민의 마음을 읽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를 먼저 내놓고 지금 시장 경제에서도 먼저 내놓고 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새민연에서 먼저 내세우고 갔어야 되는데, 야당에서 갔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늦어서 항상 한 발짝 늦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문재인 대표께서는 의원수를 늘리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진짜 국민의 마음을 하고 마지막으로 공천권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놓고 떠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의원 정수 확대 문제는요, 여론의 지지와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사안입니다. 지금처럼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또 하지도 못하면서 의원 수만 늘려달라고 하는 것은 후한무치 요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민생과 국익에 헌신해도 이 국회의원들이 모자랄 판에 특권과 기득권에 안주해 온 이런 상황에서 뼈를 깎는 자성과 혁신이 이루어진 후에 우리 그 의원 수를 늘려달라고 하는 것이 도리이지, 지금처럼 고비용 저효율 그 구조에서 의원 수만 늘어난다고 해서 바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고 하는 얘기는 한마디로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정치인들을 위한, 정치인들의 위한, 정치인들의 생각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